단 5개월 만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노르웨이와 맺은 K9 자주포 계약 이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유럽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 누적 수출액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럽의 방패는 이제 독일도 프랑스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9개국이 줄 서서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기술. 1970년대 총 한자로 만들지 못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북유럽의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식시장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1년 3만원대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지금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총 대신 신뢰를 팔고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슬로의 겨울은 차가웠습니다. 영하 15도 눈발이 휘날리는 국방조달청 본청 앞 노르웨이 국방부 프로젝트 매니저 에릭 요한센은 15년간 군수 조달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2017년 한국에 제안서를 받았을 때 그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독일제, 프랑스제, 유럽에는 이미 검증된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라니. 하지만 상사의 권유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겨울 노르웨이 북부 설원에서 첫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K9 자주포가 눈 쌓인 평원에 도착했을 때 에릭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말없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 시간은 3분, 독일제는 평균 5분이 걸렸습니다.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32km 떨어진 표적, 명중, 오차 2m 이내. 에릭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명중,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K9은 정확히 목표를 찾아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한국 팀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이것만 연구했다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만들었다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었다고. 에릭은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했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첫 계약, 2022년 두 번째 계약, 그리고 2024년 세 번째 계약. 눈 내리는 오슬로에 태극기와 노르웨이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에릭은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쪽은 오히려 노르웨이라고. 차가운 노르웨이 하늘 아래 대한민국의 이름이 뜨겁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분석관 카타지나는 2022년 어느 날 긴급회의에 소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개월째.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포성.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일제 납기 3년, 프랑스제 4년, 미국제는 불명확. 하지만 한국의 K9은 달랐습니다. 납기 18개월. 조기 인도 협상도 가능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타지나는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다고. 2주 후 카타지나는 창원에 위치한 한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수십 대의 K9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도색, 엔진 장착, 모든 공정이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노하우가 군수 산업에 접목된 결과였습니다. 어떤 작업자는 35년째 이곳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미국 부품만 조립했지만 이제는 직접 만든 제품을 세계에 수출한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카타지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한 세대가 일궈낸 기적이었습니다. 시험 사격장에서 카타지나는 K9의 위력을 직접 봤습니다. 분당 6에서 8발, 사거리 40km 이상. 유럽 어떤 자주포보다 나았습니다. 폴란드는 총 1000문 이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단일 국가 최대 규모였습니다. 계약 체결 자리에서 한국 대표는 폴란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타지나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고 있다고. 2024년 첫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카타지나는 K9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새겨진 포신 옆에 폴란드 독수리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폴란드처럼 위협받는 나라였다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만들었고 이제 폴란드를 지켜주고 있다고. 핀란드 출신 포병 장교 미카 라이티네는 2023년 2월 북극권 동계 훈련 참관단으로 노르웨이에 파견됐습니다. 영하 30도,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40도를 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각국 자주포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독일제는 발사 준비에 7분이 걸렸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추위에 얼어붙었습니다. 첫 발은 표적에서 15m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제는 자동장전 시스템이 오작동했습니다. 영하 30도는 설계 범위를 초과한다는 변명이 돌아왔습니다. 미카는 보고서에 메모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유럽제 자주포는 한계를 보인다고. 마지막은 한국제 K9. 미카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북극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준비 시간 3분 30초. 독일보다 빨랐습니다. 발사. 32km 떨어진 표적. 명중. 정확히 중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명중. 미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K9은 영하 40도까지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한국도 겨울이 춥다고 말이죠. 하지만 미카는 알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예요. 휴전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요.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해야만 합니다. 미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럽에게 무기는 산업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완벽함을 만들었습니다. 미카는 핀란드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표준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며 그 의지는 북극의 눈보라보다 강했다고. 호주 국방부 조달 담당자 제임스 콜린스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2010년 호주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지만 유럽 업체들은 모두 3에서 5년 납기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납기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업체는 2013년 인도 예정이던 장비를 2015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때 한국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 후 24개월 내 인도 보장.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며 놀랐습니다. 터키 2001년 계약 후 24개월 만에 인도 완료. 인도 2017년 30개월 만에 100% 인도. 폴란드 2022년 긴급 계약 18개월 만에 첫 배치.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제임스는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부품 공급망을 100% 국내에서 조달한다고. 엔진, 포신, 장갑, 전자장비 모두 한국에서 만든다고. 그래서 외부 변수가 없다고. 유럽 업체들은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조달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관계자는 두 번째 이유를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라고. 한국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2013년 호주는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인도 기한은 2015년 12월. 2015년 11월 연락이 왔습니다. 첫 배치 준비 완료 출항 예정. 12월 15일. 시드니 항구에 K9이 도착했습니다. 계약 날짜보다 2주 빨랐습니다. 한국 담당자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2018년 추가 계약, 2022년 또 추가. 은퇴를 앞둔 제임스는 후임자에게 말했습니다. 군수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니라 신뢰라고. 약속을 지키는 기업과 일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다고 말이죠.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의 인근. 한국 기술자 김민수 씨는 영하 25도 추위 속에서 노르웨이 군에게 K9 운영법을 가르쳤습니다. 노르웨이 포병 하사관 올라브가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냐고. 김민수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기도 하고 휴전일 뿐 평화협정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기에 무기는 완벽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국 군인이 죽으니까. 올라브는 숙연해졌습니다. 김민수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대신 한국 기술이 노르웨이를 지키는 데 쓰인다니 자랑스럽다고.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실탄 사격, 야간 운용, 긴급 정비. 김민수는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올라브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유튜브로 배웠다며 웃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김민수는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아내와 7살 딸이 있는데 외롭지만 한국 기술이 세계를 지키는 걸 보면 뿌듯하다고 올라부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예요. 한국과 노르웨이는 친구 나라니까. 6개월간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올라브와 노르웨이 군인들이 김민수를 배웅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들었다고. 한국의 기술은 국경을 넘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눈 것은 총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영국 BBC 기자 데이비드 톰슨은 2023년 가을 폴란드로 파견됐습니다. 유럽의 재무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제 자주포 1000문 이상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의아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삼성과 LG는 알지만 한국이 무기도 만든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싸구려겠지. 그는 선입견을 가지고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에서 데이비드는 K9을 처음 봤습니다. 거대한 철제 괴물. 폴란드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패라고. 왜 한국 제품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대령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성능, 가격, 신뢰성 모두 한국이 최고였다고 말이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32km 떨어진 표적. 명중. 분당 6발 연속 발사. 모두 명중. 데이비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폴란드 포병은 말했습니다. 독일제도 좋지만 K9은 다르다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무엇보다 고장이 안 난다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언제나 작동한다고 말이죠.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3번이나 한국과 계약한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다고. 유럽 업체들은 항상 늦지만 한국은 정확하다고 말이죠. 납기 준수. 군수 산업에서 이건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K9이 유럽 방위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이제 유럽 국가들은 한국 제품을 찾고 있으며 이유는 명확하다고 말이죠. 성능, 가격, 그리고 신뢰. 데이비드는 기사 마지막에 썼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이 한국을 도왔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유럽을 지키고 있다고. 역사는 이렇게 순환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 유럽 전역에서 한국 K9이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의 눈이 돌아봤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하나공장 55번 라인. 67세 나이의 김철수 씨는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35년째 같은 공장 같은 일. K9 자주포 용접 담당. 아들은 이제 그만 쉬라고 했지만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쉬느냐고.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1988년 김철수 씨는 20대 청년으로 이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미국제 부품을 조립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와서 감독했고 기술은 비밀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은 자주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K9 프로젝트. 김철수 씨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첫 시제품이 사격 중에 고장났습니다. 1993년, 1994년, 1995년.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야근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간 날도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으면 그는 웃었습니다. 자신들이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아들 세대가 또 미국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지 않냐며 말이죠. 1998년 K9 1차 시제품 완성. 시험 사격 성공. 김철수 씨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포를 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해낸 겁니다. 2001년 터키 수출. 한국 무기 최초 해외 수출. 김철수 씨는 TV로 뉴스를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용접한 포가 터키까지 갔다니. 2025년 지금. 김철수 씨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노르웨이 수출용 K9을 용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제품을 씁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35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젊은 후배가 물었습니다. 35년이면 진짜 오래 하신 건데 힘들지 않냐고 말이죠. 김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당연히 힘들다고. 당연히. 근데 뿌듯하다고. 자신이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니까. 그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노르웨이 K9 계약 소식.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 나오고 있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김철수 씨는 손자를 안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손자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냐고. 김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대단하진 않다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근데 이 일이 나라를 지킨다면 그게 자랑스럽다고. 대한민국의 기적은 화려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기업가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공장에서 땀 흘린 수많은 김철수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들의 손이 세계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나왔습니다. 노르웨이군 기지. 9살 소녀 소피는 신기한 눈으로 K9 자주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헬렌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자주포라는 건데 나라를 지키는 무기라고 말이죠.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헬렌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었다고. 헬렌은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아시아에 있는 나라라고. 아주 작은 나라지만 아주 강한 나라라고. 왜 강하냐는 질문에 헬렌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전쟁을 했는데 그때 나라가 완전히 부서졌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단다. 소피는 감탄했습니다. 군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자주포는 32km 밖을 맞출 수 있다고. 아주 정확하다는 말과 함께 한국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만들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착한가요? 군인은 웃었습니다. 착하다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킨다고. 아이들은 K9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헬렌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자고. 고마워요 한국.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세 번째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12억 달러 규모라고.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대변인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잘 지키고 언제나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함께 가지요. 이게 대한민국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한국전쟁 참전용사 김영수 할아버지는 TV로 뉴스를 봤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소식.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파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950년 할아버지는 17세 소년병이었습니다. 미군이 준 소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총알도 부족했습니다. 무기는 모두 미국제였습니다. 그때는 총 한 자루 제대로 없었다고. 손녀가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뻐서 그렇다고.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싶어서. 손녀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싸워서 그런 거냐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 하나 때문은 아니라고. 우리 세대 모두가 싸웠고 너희 아버지 세대가 죽어라 일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이죠.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나도 자랑스럽구나 우리나라가. 다시 노르웨이. 소피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이 만든 자주포를 봤는데 한국은 강한 나라 같아요. 라고 말이죠.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케이팝도 유명하다고.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엄마 한국은 무기도 만들어요. 대단해요. 그날 밤 소피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 나도 나중에 가보고 싶다. 대한민국. 70년 전 이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50년 전 이 이름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이름은 전자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이 이름은 케이팝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름은 신뢰의 증명입니다. 대한민국. 단순한 국가 이름이 아닙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기적. 약속을 지키는 신뢰. 세계를 지키는 방패.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 아래 서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차가운 북유럽 하늘 아래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눈 쌓인 노르웨이 설원에서 K9 자주포가 우뚝 섭니다. 그 옆에 한국 기술자들이 웃으며 서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를 나누는 나라입니다. 강철의 신뢰.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달빛김치였습니다.